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 삶의 질을 높일 뉴노멀을 고민하는 과학자 김창경 교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경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입니다. 지금 벌써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새로운 표준이 자리 잡은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지요? 처음에 시작되는 주제에는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왜 혁신 기업이 없을까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자기는 혁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모든 조직들이 자기는 혁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나라에 혁신이 진짜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50개의 스마트한, 인노버티브한 기업들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보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자, 2012년이 되면 저기 이제 알파벳 순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이 있는 것이 보이고요. 그 이외의 기업은 없고 2013년이 되면 역시 알파벳으로 돼 있습니다. 저기에 다시 우리나라에 삼성이 등장한다. 자, 2014년이 되면 삼성의 기업이 이제 이것은 그 순위별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는데 순위별로 기본적으로 4위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삼성이 2014년도에 세계 50개 스마트한 기업에서 4위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자,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하면 삼성은 부품의 수직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애플을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소비자들이 만족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한마디로 삼성의 DNA는 관리라는 이야기다. 관리의 삼성. 여러분들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관리의 삼성으로 지금 삼성의 그러한 위치를 누리게 됐을까요? 2015년, 2016년, 2017년에 50개 스마트한 기업, 혁신의 기업의 리스트를 보면 삼성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은 그 잘 나가던 위치를 버리고 지금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오늘 처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은 창립된 지가 20년이 됐죠? 20년 만에 어떻게 초인류의 기업이 되었을까? 구글의 과연 DNA는 관리일 것인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위대한 제품을 만들려면 창조자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들이 이미 가본 길을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힘들게 쫓아가지만 창조자들은 이러한 것을 일순간에 뛰어넘어서 포워드한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구글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인재들이 있다면 이러한 인재들을 어떻게 킵하는, 육성하는 것일까요? 구글에 이제 입사한 그러한 사원들이죠. 이러한 구글에 입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코스를 겪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 왔는데 굉장히 자유스럽게 무슨 캡 쓴 친구도 있고 후드티에 머리를 염색한 친구도 있고 다 이렇게 자유롭게 있죠. 저는 공무원 노릇을 한 3년 반 정도 했는데 저는 지금 광화문에 삽니다. 지금 광화문에 지금 거기 정부청사가 있죠. 저는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도 딱 보면 공무원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공무원들이 무슨 이마에 써둘다는 것이 아닌데 딱 보면 공무원이에요, 저 사람은. 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은행이 많이 창의로운 인재를 모은다고 하는데 과연 은행에 취직한 여성 직원들이 이렇게 머리를 염색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러한 인재들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재들이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실제로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창의적인 인재가, 이렇게 알록달록한 캡을 쓴 인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그죠? 신발을 벗어놓고 안경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시계도 구글에 그 뽑은 인재가 여기서 엄한 말로 자살했다, 이런 얘기. 이 인재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그죠? 자, 이러한 인재를 열심히 뽑아놨는데 이러한 인재를 어떻게 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자, 우리가 그죠? 두 번째 저희가 강연에서 많은 패널분들께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패널분들, 여기에 계신 그죠? 방청객들께서 그러한 그죠? 위대한 질문을 그렇게 용인할 수 있는, 과연 위대한 질문을커녕 바보 같은 질문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계신 직장, 여러분들이 계신 조직,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에서 대부분의 거기에 가장 높으신 분들은 자기가 소통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거만하게 씨가를 피우는 그죠? 이 고양이가 사실은 그 조직의 기본적으로 장이다. 이 사람이 과연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소통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돼야 되며 그 정보의 전달 속도가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엄청나게 빠른 양으로 모든 구성원한테 다 공개를 하고 그 구성원들이 합의된 그러한 과정에서 의견이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조직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신 조직이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죠? 이것이 여기 보시면 비즈니스 니르바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즈니스의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되고, 예를 들면 그 회사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을 만든다면 이 스마트폰은 자동적으로 혁신의 경지에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혁신을 혹시 기술적인 혁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신가요? 혁신 기업이란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창의성을 온몸으로 발휘할 때, 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러한 의사 전달 과정에서 그것을 억누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이러한 기업을 소통의 달인의 기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면 그 기업을 소통의 기업, 혁신의 기업, 스마트한 기업, 인노버티브한 기업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이 처음으로 신상품을 소개하는 그러한 슬라이드. 첫 번째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그렇게 아이폰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스티브 잡스의 처음에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아이폰이 전 세계 인물한테 각인됐다. 또 한 장의 슬라이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장의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노말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라고 꼽았습니다. 문화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조직에 정착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마크 저커버그 잘 아실 텐데요.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면서 자기의 일하는 환경을 찍어서 올린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조회가 됐는데, 자, 이것이 자기 딱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은 스페이스에, 똑같은 의자에, 똑같은 걸상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가져왔는데 왜 그랬냐면, 자,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문화에 워낙이 그죠? 잘 적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것이 그죠? 마크 버그가 어디에 앉아 있고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당신네들을 놀라게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놀라게 하는 이러한 문화,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자, 그래서 2014년도에 그 How Google Works가 출판되자마자 그 해의 단어로 문화, 컬처가 그 해의 단어로 선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크다란 본질은 디지털 혁명이다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산업경제와는 확실하는 게, 산업경제는 요소 투입형 경제였다. 요소 투입형이란 무엇이냐면
땅, 노동, 그저 자본 이런 것이 투입이 됐지만 디지털 경제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 없다. 제가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게 대박이 났는데 이것을 한 번 만들었을 때 돈이 들었지 이것을 1000만 개를 복제하고 보냈는데 돈이 듭니까? 절대로 안 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러한 디지털화가 가장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자,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가 하면서 드디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했고, 그죠? 우리가 매일 페이스북 매일 올리잖아요. 구글에 맨날 검색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가 제규어를 검색을 하면 이 제규어가 과연 동물 제규어인지 아니면 자동차 제규어인지 이러한 것이 다 그죠? 데이터로 구글에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이러한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플랫포머라고 한다. 자, 그래서 미국의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중국의 배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러한 데서 전부 지금 데이터를 쓸어 모으고 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노멀의 두 개는 이렇게 데이터를 쓸어 모으는 기업들이 새로운 독과점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포의 오형제라고 불리는 The Frightful Five입니다. 얼마 전에 2017년 5월에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재미있는 기사를 썼는데 이 친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거 중에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뭐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것은 뭘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아이폰, 아이패드를 쓰지만 아이폰 없으면 삼성폰 쓰면 되지. 이런 것입니다. 그죠? 대체가 가능하다. 구글이 없으면 빙으로 검색해도 된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행 가면 맨날 쓰는 구글 맵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지금 그죠? 이런 거예요. 페이스북 없으면 트위터 하면 되지. 네, 이런 거죠. 근데 이 기자가 뽑은 가장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우리가 맨날 쓰는 생필품, 치약, 무슨 화장지 이런 게 떨어질 때가 되면 아마존에서 자동적으로 나한테 그죠?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건 줄 알았더니 그죠? 왜인걸? 자, 저도 이제 우리가 맨날 텔레비를 봐야 되니까 아마존의 인스턴트 프라임 비디오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보는 영화, 케이블 TV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아마존이 그죠? 제약하게 됐다. 자, 이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웬걸? 드디어 최근에 그죠? 소위 음성 비서라고 하는 아마존 에코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편한 것이 너무 좋아서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과점이 시작하게 됐고요. 자, 요새 이제 어떠한 그런 뭐 저널이나 뭐 그죠?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 허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럼 왜 허구라고 할까?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업경제에 살 때는 그 산업경제의 혜택을 모든 분들이 다 골고루 누리신 거예요. 다 그죠? 예를 들면 철강 회사가 있다. 그럼 철강 회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 고용된 사람들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여러 가지 하도급 업체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는데 실제로 디지털 경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의 소수의 기업들만이 그 가치를 독점하게 돼서 실제로 잘 모른다. 디지털 경제 속성 자체가 승자가 독식하는 그러한 경제이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들만 그 많은 이익, 그죠? 가치 창출을 가져가지 보통 사람들은 별 이게 없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포의 오형제들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1979년에 GM이 잘 나갈 때 그때 고용했던 인원들보다 비슷하다. 그런데 그때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사람 한 명을 고용을 하면 8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 생기면 그것이 그만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지 않고 그러나 몇 개 소수의 기업들이 독점하는 이러한 데이터가 지배를 하는 그저 독과점 있는 형태. 우리나라에서는 왜 특히 이런 얘기가 나타날까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실제로 4차 산업형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의 몇몇 포털에서 데이터가 몰리는 것 같고 물론 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고 있으나 그러한 플랫폼인 기업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로 검색을 할 때 그런 포털에서 찾나요? 진짜로 안 찾으시는 것은 구글에서 찾나요? 그죠?
거죠. 우리나라에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업 자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